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서울시내 빌라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시죠. 특히 뭐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빌라를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애를 지금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일단 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골치 아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역전세 나누로 인해서 전세보증금을 빼주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 빌라를 사서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주변에는 소액으로 빌라를 사놨는데 뭐 재개발이 잘 돼갖고 큰 정말 대박을 터뜨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거나 이 빌라라는 상품은요, 서민주택이잖아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주택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에도 써놨듯이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 좀 중심지라든가 도심권의 빌라를 갖고 있다면요, 꼭 좀 붙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2년 동안만은 팔지 말고 매도를 하지 말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왜 제가 2년 동안은, 적어도 2년입니다. 그러니까 더 한 2년에서 5년 정도인데 적어도 최소 2년 정도는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이제 핫하죠, 한남뉴타운. 자, 20년 된 올드타운입니다. 자, 뉴타운 지정 20년 만에 2003년도에 지정됐으니까 참, 야, 정말 강산이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이번에 드디어 이제 이주를 합니다. 20년 된 올드타운 한남뉴타운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뭐 제목은 뭐 인근 전월세 씨마른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일단 이 한남뉴타운 이주가 어마어마한 역대급 서울시 물량이다 보니까 벌써 한남뉴타운 주변에는 올 초보다 전세 가격이 한 5천 정도는 올랐다고 합니다. 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임차인 비중이 원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가구 주택이라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전세 가격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빌라들이 매매 가격이에요. 한참 전세가 정말 귀했을 때는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한 7, 80% 이상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50%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원체 매매가가 고가다 보니까 전세가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 한남뉴타운 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좀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남뉴타운뿐만 아니죠. 우린 지금 한남뉴타운이 지금 이제 가십거리가 돼서 뉴스에 이슈화가 돼 있는 거죠. 엄청나게 이슈화가 돼 있는데, 한남뉴타운을 바로 다리 건너면 어디가 나와요? 반포가 나오잖아요. 반포 바로 옆 동네가 어디면 동작구입니다. 그런데 한남뉴타운만큼 엄청나게 이주 수요를 뿜어낼 곳이 하는 군데가 있어요. 바로 거기가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 9천 가구가요, 이제 앞으로 상전벽해가 될 텐데,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몇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노량진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강변에서 용산을 기준으로 이제 동쪽에는 성동구가 있고, 이제 서쪽에는 이제 마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용산 아래쪽에 동작구가 있는데, 향후에 이 지금 가치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성동구가 이 세 군데서는 1등을 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노량진, 동작구, 노량진 쪽이 한 2등을 할 것 같고, 마포가 3등을 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이라든가 향후에 선호도 같은 면에서 보면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자, 그거에 대한 생각, 왜 그런지는 추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영상들을 제가 여러 개를 올렸어요. 한강변에 마포, 성동, 동작, 노량진의 가치, 흑석과 노량진의 가치에 대해서. 어쨌거나요,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 1, 2, 3, 4, 5, 그리고 7, 8구역, 이 7개 구역이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됩니다. 근데 부지가 원체 넓다 보니까 여기도 이주가 거의 한 5년에 걸쳐서 돼요. 그러니까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 지역이 전체가 거의 8,500세대 정도 되죠. 8,500가구 정도가 한 번에 이주를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이주를 합니다. 근데 한남뉴타운은 3구역 단일 구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으니까 구역별로 이주가 거의 한 5년, 6년에 걸쳐서 이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주 수요가 거의 역대급인 게 거의 한남 뉴타운 정도 되는 규모만큼 이주를 합니다. 9천 세대가 지어져요. 근데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뭔지 아시죠? 대부분 사업상이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합원 숫자는 한 5천 명, 4천 명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임차인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조합원 숫자 곱하기 한 3 정도를 해야지 이주 가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 세대에 육박하는 수요가 역시 소액 임차인들이죠. 소액 임차인들, 빌라라든가 단독 다가구에서 사시는 소액 임차인들 수요가 그러니까 한남에서도 한 만 세대 쏟아지고 만 세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량진에서도 한 만 세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사시던 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변에 주택을 한 2만 가구를 부셔요. 우리 집 주변 한 2만 가구를 철거를 하고 그 2만 가구에서 철거된 사람들이 앞으로 거의 2,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주가 쏟아진다면 우리 집의 매매 가격은 둘째치고 임대 가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뭐 불보를 뻗어놨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엄청난 이주수가 쏟아지는데 뭐 작게는 이런 지역들 신월권 1구역이 이제 한남 뉴타운과 이주를 같은 시점에 하고요. 부가현 2구역, 3구역 여기도 또 엄청나잖아요. 여기도 몇천 세대입니다.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길, 황현의 부동산 세미나. 여기도 부지 면적이 어마어마하고 뭐 사업비도 어마어마한 지역인데 여기가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또 이제 부가연동도 이주 예정이고 노원 백사마을이 이제 2024년도에 노원구에서는 또 이제 이주 예정입니다. 신월곡 1구역들도 마찬가지죠. 신월곡 1구역 보면 이제 옆에는 이제 오른쪽은 장인 뉴타운이고 왼쪽은 기름동, 그 아래쪽은 이제 뭐 석관동이라든가 이문동인데 이 지역도 다 뭐예요? 다 이미 철거하고 부시고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형 주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소형 주택의 가격들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남 뉴타운 3구역, 일단 한남 3구역에 대한 이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역대급 이주비죠. 2조 7천억입니다. 이주 비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반포주공 1단지가 1조 5천억 그리고 둔촌주공이 1조 4천억이었으니까 이 역대급 이주비가 쏟아집니다. 2조 7천억이 거의 2년에 걸쳐서 이제 수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기본 이주비예요. 기본 이주비가 있고 재개발을 해보신 분들,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본 이주비를 받았는데 기본 이주비가 꼭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 이주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추가 이주비를 받습니다. 물론 기본 이주비보다는 조금 더 금리가 높아요. 그런데 추가 이주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주비가 기본 이주비만 2조 7천억이니까 추가 이주비를 받는 분들까지 합하면 거의 이주비가 3조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3조가. 그게 다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량진 뉴타운이 이주를 앞으로 5년 동안 시작하는데 여기도 얼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이주비를 다 합해보면 1조 이상이 될 겁니다. 여기도 거의 한 1조라고 잡고 그러면 한 4조 정도가 여러분 시장에 현찰로 뿌려지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주변에 있는 한 주택 2만 채를 부셔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겠죠. 어디론가 흡수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집에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4조 정도를 2만 명이 4조를 현금을 그러니까 4조를 나눠보면 한 집당 한 5억씩 6억씩 되겠죠. 현금 5, 6억씩 다 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전월세를 찾던지 집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현금만 4조가 말 그대로 살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이주비에다가 바로 인근 지역인 노량진 뉴타운의 이주비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 있을 또 1, 2년 시간 차를 두고 부가현 2구역, 3구역 부가현 뉴타운에 대한 이주비가 또 발생을 할 겁니다. 야, 서울시가 이제 돈으로 넘쳐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주비 중에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약 3,700명이요. 3조 7천억을 가져갈 수 있는 이주비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3,700명이라는 건 뭐냐면 조합원이라는 거거든요. 조합원 숫자가 한 3,7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1인당 약 계산해보면 5억에서 7억 정도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현금. 플러스 알파죠. 아까 추가 이주비주를 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주비를 받아서 뭐 할까요? 그렇죠. 대체주택이라는 걸 사겠죠. 대체주택. 대체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재개발을 잘 모르시는 분, 처음 접하시는 분은 대체주택이 뭔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2조 7천억을 가지고 또 노량진 뉴타운도 이주비 대상이 있을 거고 노량진 뉴타운에서도 대체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3, 4조 정도로 돈을 들고 1인당 5억에서 7억, 8억 정도를 현금을 가지고 대체주택을 찾는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주비가 왜 중요하냐. 이주비만큼 각자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의 양이 정해지는 겁니다. 5억에서 작게는 5억에서 많게는 7, 8억 이상씩 1인당 가져간다. 그게 한남동과 노량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인근 부동산의 재투자 문의가 솔솔치 않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특히 한남동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고요. 보니까 이 노량진 6구역이 이제 철거를 하면서 그 지역들도 6구역 같은 경우는 뭐 크진 않지만 재투자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일단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투자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투자자 비율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원주민 비율보다 원주민들은 중간에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빌라가 한 6, 7억 됐을 때 빠져나가신 분이 있고 10억, 12억 됐을 때 빠져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막판까지 버티다 빠져나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재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민들이 끝까지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몇 번의 손바뀜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원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15억짜리 빌라에 전세 7천만 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집 같지도 않은 집을 15억 주고 사는 겁니다. 뭘 보고 사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투자자들의 제가 성향을 보니까 거의 다 보수적인 분들보다 공격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주비를 받는다면 다시 인근에 제2의 한남뉴타운 같은 걸 노리면서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근 부동산에 재투자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역대급 이주 세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총 8,300여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임차인이 무려 6,300가구 정도 되고 아까 대체주택 수요가 3,700가구 정도 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2조 7천억을 나눠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임차인 6,300여 가구들이 이제 사실 2년 동안 이주 기간을 잡은 거는 집주인 때문에 잡은 게 아니죠. 임차인 때문에 잡은 겁니다. 임차인들과 또 보상 문제가 별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남뉴타운에서 나오는 임차인이 한 6천여 세대, 노량진에서도 거의 한 6천 세대 정도가 또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나올 것 같고 또한 12,3천 세대 정도 되는 말 그대로 보증금이 1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주택을 구하는 사람들이 용산구와 동작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아주 대장주 두 군데만 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일단은 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뭐 오른쪽이 이제 성동구잖아요. 이 오른쪽이 성동구인데 이 성동구 옥수 금호 행당동 주변은요. 뭐 빌라촌이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빌라촌들이 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들이고 재개발 구역들이다 보니까 프리미엄들이 많이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갈 수 있는 지역들이 뭐 해방촌이라든가 후암동 정도 될 거고 또 마포로 들어가서 보니까 자 마포 쪽으로 가볼까 했는데 마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죄다 아파트촌이고 이쪽이 이제 부가현 뉴타운 이주하는 데잖아요. 공덕동이고 뭐고 다 재개발 구역이고 공덕 1구역은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죠? 아니면 이제 서계 청파동이라도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계 청파동 같은 데는 뭐 임차 수요들이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량진 타운과 흑성 타운을 빼면 노량진 본동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노량진 본동 정도만 이주 수요가 갈 수 있는 지역이고 물론 인접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봉천동이라든가 사당동이라든가 아니면 금천구라든가 영등포라든가 화곡동까지 뭐 시장을 넓게 보면 갈 데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이주 수요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산동네에는 그 좁디 좁은 집에서 사시던 분들, 그리고 이 한남뉴타운 그런 데서 좁디 좁은 곳에서 정말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왜 여기서 살았을까요? 생활 터전이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잖아요. 의정부만 벗어나더라도요. 34평 아파트가 월세가 한 2천에 50만 원짜리가 널려 있습니다. 의정부만 벗어나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뭐 반지하가 2천에 5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살아야지 되는 분들은 행동 방향이 넓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지역들은 결국에는 마포 주변이라든가 옥수, 금호, 행당동, 그리고 이 남산 주변에 있는 빌라촌이라든가, 그리고 뭐 멀리 가봤자 뭐 성수동이라든가 왕십리랑 이제 동대문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좋은 물건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여기에 있는 뭐 빌라들은 집이 비어 있답니까? 뭐 다 또 사람들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또 좀 깨끗하고 주차가 되고 이런 빌라들은 점점 더 희소성들이 상당히 높겠죠. 어쨌거나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역대급 이주 수요다. 그러니까 뭐 대체주택 수요만 해도 뭐 거의 4천 명이 육박하는데. 임차인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6,300명이 넘을 걸로 임차인이 생각이 됩니다. 이게 통계가 제대로 잡힌 건가 싶을 정도로 8,300여 가구만 이주한다? 이게 의심스럽긴 해요. 저는 어쨌거나 거의 한 10,000세대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집계는 8,300여 가구다. 그건 한남 뉴타운만 국한해서 얘기한 거고 앞서 노량진 뉴타운은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았다. 아직까지. 뭐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사업비죠. 엄청난 사업비, 3조라는 사업비, 12만 평의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 자, 한남 뉴타운이 중요한 건요. 용산에 최초의 재개발 프리미엄 단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용산 전체 재개발 시장의 미래상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 한남뉴타운이. 뭐 이대로만 개발된다면 뭐 현대에서 나온 조감도들 인터넷에서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무슨 이게 아파트인지 호텔인지 오피스텔 빌딩인지 헷갈릴 정도로 디자인들도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야 이렇게 지어놓으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프리미엄급 아파트 단지로 바뀌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 강북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일반 아파트가 아닌 성수동에 있는 주상복합 대형 평형이라든가 한남 더일 같은 빌라야지만 좀 고급 빌라들 이런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반포라든가 압구정동에 있는 이런 대치동 같은 게 지어져 있는 일반적인 단지형 아파트가 강북 한강변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먹힐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기가 50억 될 거다, 60억 될 거다, 40억 될 거라고 얘기만 했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주기간 2년에다 공사기간까지 잡으면 한 6, 7년 후에는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한남뉴타운 3구역의 입주 그리고 이 3구역의 가치에 따라서 한강변에 있는 빌라의 가치는 6, 7년 후에 완전히 다르게 평가가 될 것이고 엄청나게 정말 초고가 로 오를지 가격이 지금부터 뭐 5억짜리가 10몇 억씩 오르고 10억짜리 20억으로 오를 건지 아니면 한남뉴타운이 생각보다 선전하지 못한다면 이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단독다가구 빌라들의 가치가 또 생각만큼 많이 안 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슈는 한남뉴타운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하다. 사업비금만 3조짜리 어마어마한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전세 사기 후폭풍으로 서민 주거 사달의 빌라를 이제 더 이상 안 짓는 데입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이요 물량이 70%가 급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빌라를 1년에 100채를 지었다면 지금은 30채 짓는 거예요. 70%는 안 짓는 겁니다. 전세로 인해서 빌라는 위험하다는 인식 이런 것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너무 언론에서 부추기지 않았나.
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힘들어지냐면 빌라에 거주하시는 임차인, 그리고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뭐 아파트부터 출발하면 너무 좋지만 아파트부터 출발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빌라를 거쳐서 아파트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 될 겁니다. 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는 어쩔 수 없이 이주 수요는 계속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이주 수요, 이 빌라를 부셔서 아파트밖에 안 짓는데, 빌라 부셔서 빌라 짓는 건 여러분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빌라 부셔서 아파트 짓는데, 그렇게 되면 한 번 멸실된 빌라는 다시 지구상에서 그 자리에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생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면 이 서민주택 시장이 앞으로 큰 타격을 얻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이 서민주택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공급을 많이 하게 해야지 되는데, 어쨌거나 심리적으로 빌라에 대한 불안감들이 엄청 크다 보니까 업체들, 그러니까 빌라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이상 짓지 않겠다. 보이콧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빌라, 서민 주거사들의 빌라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주 물량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면 한 2, 3년 후가 상당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요. 2040년이 되면요.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이 30년 초과주택, 그러니까 비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아파트. 아파트 말고 2040년이 되면 서울에서 30년 초과주택이 단독 다가구 빌라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전체 물량의 50에서 70%래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는요, 이렇게나 많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엄청나게 재개발 구역이 많죠. 강북권이고, 마포구, 용산이고, 어디고, 성동구고. 이렇게 많은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남뉴타운과 노량진뉴타운 이주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해도 약 2만 세대인데 앞으로 제2의 한남뉴타운, 제2의 노량진뉴타운에 계속해서 이주가 나올 거겠죠. 그 이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들이 갈 곳은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근데 이주를 한다는 건 뭐죠? 이주를 한다는 것은 기존 주택을 허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주택이 없는데 허물어. 그러면 그 수요들이 갈 곳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그 수요들이 갈 만한 주택들이 비아파트, 단독 다가구 빌라들이요. 2040년 되면 완전히 초노후 주택으로 바뀝니다. 서울시 전체에 갖고 있는 단독 다가구 빌라의 50에서 70%가 30년 초과 주택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주택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택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질이. 코로나 질병 사태 이후에 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주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은 뭐 외식도 잘 안 하고 다 집에서 뭐 시켜 먹거나 아니면 뭐예요? 다 만들어진 음식 조리해서 먹거나 집에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어떤 게 단독 다가구 빌라 역시도 앞으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고 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좀 더 좋고 CCTV라든가 이런 보안이 좀 더 잘 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노후주택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장 2, 3년만 보더라도 서울시 안에 있는 용산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용산이 정중앙이니까 용산을 기준으로 마포라든가 성동구, 그리고 아래쪽에 동작구, 특히 한강변에 있는 노량진 같은 동네나 본동 같은 동네, 그리고 흑석동 같은 동네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보면 이제 왕십리라든가 동대문, 동대문이라는 지역이 이제 청량리 인근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정도 선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독 다가구나 빌라를 갖고 계시다면 절대 앞으로 2, 3년만은 좀 버티실 수만 있으면 반드시 버티시면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대접을 받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5년 또는 10년 후에 제2의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제2의 노량진뉴타운, 제2의 왕십리뉴타운, 제2의 아현뉴타운, 제2의 청량리뉴타운, 제2의 성수동 재정비 촉진지구처럼 높은 가치가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지역에 있는 빌라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외곽에 있는 건 빨리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쩌면 지금 매도를 못하면 영원히 매도를 못하실 수가 있고요. 빌라라는 게 결국 토지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에 있는 빌라를 사야 됩니다. 첫 번째. 이종 주거지 기준으로 평당 3천만 원 이상은 되는 지역에 있는 빌라가 돈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아파트 가격이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독주택 가격이 당연히 높아야 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망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지역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동작, 노량진 같은, 그리고 뭐 청량리, 왕십리 이런 지역들입니다. 강남 지역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뭐 얘기 하나만 안 한 거고. 그리고 강남보다는 강북이 어쨌거나 재개발 구역들도 많고 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강북권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빌라가 5년, 10년 후에는 제2의 한남 뉴타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재개발로 큰 돈을 벌었고 재개발로 크게 성공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성동구, 마포구, 청량리, 동대문 같은 지역 옛날에 쳐다나 봤습니까? 그 지역 여러분들 이렇게 황골탈퇴 정말 마천루를 뚫고 올라갈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올라갈 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과거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죠? 그런데 그 지역들이 지금 완전히 천지개벽이 됐죠. 성수동 같은 지역들.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좋은 자리에 있는 빌라들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인내를 갖고 기다리실 수만 있으면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항상 기대하고 계시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매주 목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전화번호는 아래 나가는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부동산의 대가 황현 대표가 돌아왔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좋은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할 새로운 정보들. 2, 3년에 이렇게 벌겠다. 이거는 욕심이야. 황현 대표의 특별강의 오직 20명에게만.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려면